이렇게 방통위 말고도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검은 옷을 입고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검은 옷을 입은 700여 명의 직원들이 이렇게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한때 시내 직장으로 불렸던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금융소비자보호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일하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의 의견이 단 한 줄이라도 반영이 되었는지 독립성 보호, 전문성을 기르고 독립성을 유지해서 좀 더 정부의 이 정치권의 영향에 벌 받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치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절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분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금감원의 분리들, 여러 또 다른 추가 기구가 만들어진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악화될 거다.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된다. 오늘 이찬진 금감원장이 기자와 직원들의 항의 질의에 침묵한 채 사무실로 올라갔다. 저는 그래서 한때 시내 직장으로 불렸던 금감원 직원들이 저렇게 검은소도 입고 700명이 초유의 집단 시위를 벌인 게 상당히 주목이 됐어요. 금감원은 금융계 검찰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감찰, 감독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능 자체가 워낙 기재부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처하고 분리가 됐고 또 금융위원회 자체도 이제 재경부와 이제 역할이 지금 나눠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정리가 좀 안 되고 과연 이게 지금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고 특히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소비자원으로 바뀌어서 소비자 관련된 업무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 금감원 직원들이 본인들은 좀 더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또 그만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이 일반 은행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만큼 권력이 지금 빠져버린 건데 예. 자, 문제는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앞으로 금융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과연 제대로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들 예. 그리고 이런 것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같은 경우도 사실 금융위원회가 있으면서 금감원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구고 이거는 금감원은 또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마구 지금 흐트러놨는데 예. 과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정착되는 데는 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 금감원 직원들 30% 대략 3분의 1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저 금감원 로비에서 집단적인 시위를 했다. 이걸 단순히 조직 개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이 되면 또 지역으로 아예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있어요, 김준일 대변인. 이찬진 금감원장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대북송금 공직사건 사건 변호, 이 금융 쪽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 내려와서 조직 개편만 담당하고 이거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와서 조직 폭탄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금감원에 그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찬진 원장 직전에 있었던 금감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원장 아닙니까? 그럼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과연 금감원장으로 적합한 인사였느냐라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금감원에서 단 한 명이라도 700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부에서라도 그런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예. 마치 지금 그 조직에 대해서 일부 기능을 떼어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찬진 원장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찬진 원장이 새롭게 어떤 조직
조직을 지금 뭐 망가뜨리러 간 것이 아니라 새로 이 조직 안에서 필요 기능과 다른 데로 또 이관해서 더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갈라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이찬진 원장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동치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제 물론 뭐 김진욱 대변인의 논평과 분석은 당연히 존중하되 다만 뭐 조직 이기주의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뭐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저렇게 검은 옷하고 피켓 집회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금융감독원의 자체 본연의 기능을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혹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들이 뭐가 있을 수가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까 얘기도 여기에서 만나봤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고도 지금 뭐 금감위 문제도 있고 여권의 강한 사퇴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 바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어제 그 국회 기자회견 부상자까지 나오면서 아비규환 그 자체였는데요. 김영석 관장의 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이 손톱 발톱 빠져가면서 고문 당하셨고 두 다리 두 눈 잃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강공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존엄성이랑 가치 많은 후손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사관을 가진 저런 사람들이 자꾸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선조들이 뭐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냐? 우리 후손들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발 저런 자들을 몰아내주세요. 국민이 명령한다. 김영석을 해고한다. 지난 광복절 국민 통합을 이루어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이를 악용한 정치권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온갖 비방과 허위 보도를 접하고도 공직자란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증거 농성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이제 화면으로도 만나보겠지만 이제 김영석 관장이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는 그 과정까지 부상자도 나왔고요. 이 김영석 관장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반발, 그리고 여기에 여당 의원들까지 이제 반발에 가세하면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뭐 예정된 시각도 늦어졌고요. 보시는 그대로 국회 소통관까지 가는 과정도 취재진과 뒤엉키면서 뭐 진짜 북새통 더 큰 부상사가 안 일어난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였는데 조혁진 변호사님, 김영석 관장 이제 오늘도 아마 뭐 미뤄 짐작컨대는 이제 출근길에서도 여전히 출근길 저지 집회가 있었을 테고 이제 본인이 불법 농성단체에 당당히 맞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김영석 관장의 말씀이 어떻게 저게 독립운동가들의 그 공헌을, 헌신을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지위는 무엇이었냐면요. 패전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갖다가 했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1946년에 될 해방이 1945년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운형 그 선생이었거든요. 그 당시 1945년 당시에 누구보다도 독립운동 열심히 하셨던 여운형 선생이 우리나라 독립운동만으로는 이게 해방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그 세계 정세 아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친일 사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백보양보해도 친미 사관이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저걸 어떻게 친일 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그다음에 또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고초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저런 거 따지려면요. 김영석 관장한테 갈 것이 아니라 그 윤미향 전 의원한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뭐
민주당에서 어제 몇몇 의원들이 아예 국회 소통관까지 와서 문진석 의원도 막 비판하고 그러던데 여당에서는 김영석 관장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이거 자리 빌려준 김민전 의원 어제 이제 현장 영상도 우리 준비했었지만 아니 김민전 의원 이거 자리만 내주고 어디 갔냐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 절차를 상당히 문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왜냐하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그걸 예약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원래는 보통 국회의원이 옆에 서 있습니다. 소개도 하고. 예. 그런데 어제 보면 김영석 관장 할 때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본인도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뭐 화면은 이쪽 화면에 띄어져 있는 소위 백골단 기자회견을 지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고 청년들이 하얀 헬멧을 쓰고서 그걸 막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국회 소통원에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또 했었죠. 그때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소통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언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국민적 관심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백골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 교수님 이게 뭐 저는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반대로 국민의힘이 봤을 때 누가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왔는데 저 사람 극좌 아니야? 왜 극좌한테 기자회견장을 빌려주지? 라고 비판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똑같은 얘기예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국민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빌린다? 민의의 전당인 그곳에서 그런 얘기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 다 극우든 극자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에 저 공간이 활용되는 게 맞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양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일단 이준숙 방통위원장 말고도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의 거센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금감원의 초유의 검은 시위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